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 마켓캡 거의 변동사항 없고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거의 변동사항 없이 어제랑 비슷합니다. 마이클 반드 포프가 비트코인 차트를 올렸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크리티컬 레벨, 즉 3만 불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여전히 32,000불을 강력히 지지하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게 채널에 갇혀서 한 달 반 이상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42,000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42,000불까지는 1차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카포는 와이코프 차트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도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전에 올렸던 도표 그대로이지만 이 스프링 단계를 넘어서 테스트 단계로 들어가서 이 테스트 윗단계에서 32,000에서 34,000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안 오는 것이 아니냐, 아직은 이 하락을 하지 않았다. 이 서포트 라인 32,000을 깨고 내려가진 않고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것을 카포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CNBC의 월스 파고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 즉 마이너스 통장을 닫고 있다.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웰스 파고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미국 전역으로 점점 퍼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스 파고는 고객의 모든 개인 마이너스 통장을 폐쇄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말하죠. 홈 라인도 있고, CNBC는 은행이 앞으로 며칠 동안 기존의 모든 개인 신용 한도를 폐쇄하고 더 이상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3,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는 한 3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죠. 신용 등급에 따라. 그래서 서민들은 유용하게 지금껏 잘 사용했습니다. 고금리 신용카드 부채를 갚거나 주택 수리비용, 급한 병원비 등의 방식으로 라인 오브 크레딧,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는데, CNBC에 따르면 웰스 파고가 일부 고객들을 화나게 하면서 인기 있는 소비자 대출 상품을 종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기존의 모든 신용 한도를 폐쇄하고 제품 제공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웰스 파고는 최근 제품 오퍼링을 검토하고 새로운 개인 및 포트폴리오 신용 계정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의 모든 계정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은행이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웰스 파고의 CEO 찰스 샤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과한 한계로 인하여 자산과 예금을 오프로드, 즉 덜어내고 일부 제품에서 손을 떼는 바이러스 대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이미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1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웰스 파고가 은행의 위장 계좌 스캔들로 드러난 규정 준수 결함을 고칠 때까지 대차 대조표 늘리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보아서는 2018년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데, 왜 이때 빚이 늘어나서 페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이유를 대고 금지하는지, 왜 마이너스 통장을 폐쇄하는지 확실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지난 3년간 JP 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경쟁 업체들 대초 대자표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십억 달러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웰스 파고의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웰스 파고는 직원들에게 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미국 은행들이나 한국 은행들에서 이렇게 라인 오브 크레딧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축소하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혹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크레딧 카드의 사용 한도를 늘려놓아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크립토 비트코인을 잊어버려서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인데요.
2억 4,700만 달러 비트코인 그걸 보유한 하드 디스크를 찾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IT 직원은 2억 4,7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 행방을 찾기 위해서 X선 스캔 장치 AI 기술을 사용해서 웨일즈 뉴포트의 한 매립지 30에서 40만 톤 쓰레기를 뒤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제임스 하우의 35세로 2009년에 7,500개 비트코인을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2013년 하드 드라이브 실수로 폐기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엔지니어 환경운동가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컨베이어 벨트 X선 AI 스캔 장치를 갖춘 시스템으로 하드 드라이브와 유사한 크기의 밀도를 인식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런 장비로서 하드 드라이브를 손상시키지 않고 쉬운 검색으로 찾는다고 업체 관계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서 12개월에 걸친 검색 비용과 장비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4월에 사이트 검색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해온 뉴포트 평의회가 이 계획을 먼저 승인해야지 매립지를 파헤치고 폐기물 저장하는 데를 이렇게 검색해서 분실된 하드웨어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찾는다는 보장은 없어서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우리의 허가 없이 발굴은 불가능하며 주변 지역에서 일어날 엄청난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월도 환경운동가와 환경 엔지니어도 도움을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탈중앙화 인터넷을 만들겠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산형 인터넷 구축을 돕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데, 다니엘 부크너, 자유주의자로 자칭하면서 아이온의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리더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에서 개인화된 온라인 아이디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부 보안 감시, 보안 침해로 인해서 인터넷 대기업이 사용자의 온라인 프로필, 자격 증명 및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에게 가상 아이디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아이온 프로젝트의 임무는 모든 인터넷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Decentralized Identifier, DID라고 일명하는데, 이거를 구축해서 이 아이디는 정부 아니면 다른 데서 보안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목표가 돈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기관의 힘을 없애는 것이라면, 아이온은 온라인 아이디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 작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스템 참여하는 사용자를 제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XRP가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이상을 넘어가겠다, 그런 분석인데요. 벤자민 코웬입니다. XRP가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분석가 벤자민 코웬은 예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웬은 XR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일어날 것이다, 즉 4불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주기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즉 현재 주기라면은 보통 예상하는 내년 2022년 9월 전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코웬은 47만 8천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단 하나의 문제는 XRP가 시장의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즉 2022년 안에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이전 최고치를 기록하려면 436%가 필요한데, 제 생각엔 XRP가 이번 주기에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더블탑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것이 탑이 아니고 한 번 더 탑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 벤자민 코엔이고, 벤자민 코엔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XRP는 잠재력과 그 다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가격에 의해서 최소한 올타임 하이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XRP 최고 가격은 1불 92였고 2021년, 2017년에는 4불 가까이 갔죠. 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벤자민 코엔은 2018년 1월 사상 최고치인 3불 84달러보다 45%가량은 하락했지만 올타임 하이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올렸습니다. 리플의 미래, 리플넷이 바라보는 앞으로 미래는 토큰화이즈 될 것이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과거에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의 아마존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리플이고, 리플에 대한 국경 간의 지불, 즉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는 아마존이 처음에 책을 팔기 시작한 방식과 같다. 그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것은 매일매일 뉴스에서 언급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SNL에서도 전성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주춤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토큰화가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4,600만 명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기술을 더 높은 비율로 채택하고 로빈후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과 같은 주요 기업들도 암호화폐를 자사의 제품 스택 안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트위터와 유튜버 그리고 유명한 DJ들이 전 세계 청중에게 독점적인 NFT 토큰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앙은행도 암호화폐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약 80%가 CBDC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있으며 40% 이상은 이미 개념 증명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입찰로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고, 마이애미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는 반대로 이렇게 지자체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리플 설립 이후 즉각적인 결제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의 자금이 이동 결제하는 방식에서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리고 대출하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이해시키게 됐는데, 2012년 처음에 리플이 생기고 난 후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채택에 필요한 인프라 유동성, 신뢰성은 크게 부족했지만 지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리플의 총괄 매니저 아쉬 벌라는 리플넷의 발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긴 글을 올렸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더운 여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인노마드 감사합니다.